그러면 이번에 또 부동산 가지고 또 이제 두 번 심판을 했는데 또 송영길을 심판해야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일화를 못해서 졌고 저기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거죠. 사람들이 억울한 면이 크고 이런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연장전 한번 해라. 송영길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백신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람보다 비판자가 있어야 한번 걸러질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겠습니까? 당장 오세훈 시장 모십시오. 시의회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럴 줄 모르고 오면 됐어요. 그러면 시의회 다수파 시장을 뽑았어야지. 그런 논리라면. 그거를 해내는 게 정치력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도 당선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다수를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의회... 네, 아마 시민들이 여론조사 보면은 확실히 부동산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 문제를 누가 똑딱 해법이 있어 바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4.7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님이 오세훈 후보한테 졌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초기 때는 여론조사에 앞서갔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근데 왜 졌느냐? 중간에 유탄을 맞은 거예요. 뭐냐? LH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부동산 가지고 또 이제 두 번 심판을 했는데 또 송영길을 심판해야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까 말씀한 대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는 일관되게 세금 완화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종부세 1인 1주택은 고가주택을 빼고 사실상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면에서는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임대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땅 한 평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로남불에 걸릴 일이 없어요. 제 아들도 군대 잘 갔다 왔고 우리 딸 지임으로 취직했고 아빠 찬스 놀라야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여론 추이가 사실 또 여론조사 보시면은 좀 달갑지는 않으실 텐데 네. 관전 포인트는 언제 어떻게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관전 포인트는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 12일 날인가 사표 내시고 15일 날 이제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부딪히고 가장 중요한 게 TV 토론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 토론 2번인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그 2번 토론 말고도 언론단체들이 하는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뭐 본인이 자신 있으면 나와 주길 바라겠고 그래서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까지 10% 이내로 7, 8% 정도로 이렇게 좁힌다. 선거운동 들어가면 반전시킨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 좀 차출을 해서 이제 공천을 한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후보님 선거에는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도권 네, 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반전 성격이 큰 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 관중이 안 가고 있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0.73표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근데 잘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 표가 2.24%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일화를 못해서 졌고 저기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거죠. 사람들이 억울한 면이 크고 텔레비를 안 보고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연장전 한번 해라. 송영길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백신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백신이 되느냐? 윤석열 후보 내각 보면 충암고 선배 후배 서울법대 다 그냥 끼리끼리 윤핵관들 60대 서울 남자 경상도의 그 동질적인 때문 아무도 이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각이 국무회의가 되면 무슨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한번 터무니없는 사람보다 비판자가 있어야 한번 걸러질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약점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할 기회가 될 텐데 저렇게 하면 국정 실패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같은 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한 번씩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국무회의의 질을 높이고 국무회의의 의사결정이 부실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오세훈 시장이 하겠습니까? 당장 오세훈 시장 모십시오. 용산으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옮긴다는 것에서 아무런 문제지도 않고 오히려 윤비 여청가를 부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오세훈 시정 1년에 대한 비판은 많이 봤어요. 뭐 한 게 없다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보니까 1년 동안 서울시 의회가 다수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좀 비판받을 대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때 TV 토론 나와서 나는 재선 시장 출신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나는 즉시 투입이 가능하고 내가 되면 바로 부동산 가격도 잡고 뭘 하겠다고 큰 소리를 팡팡 쳤어요. 근데 별로 된 게 없고 계속 그림 그리고 있었다는 것은 논란이고 시의회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럴 줄 모르고 오면 됐어요 그때. 그러면 시의회 다수파 시장을 뽑았어야지. 그런 논리라면. 그거를 해내는 게 정치력 아닙니까? 의회랑 맨날 싸우다가 지난번에 문상급식 하고 싸우다가 아예 시장직으로 사표를 내버리고 지금도 의회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오늘 이제 국회에서 유엔 제5본부 유치위원회 관련해서도 발족도 하시고 제1공약으로 이제 내셨는데 선거에서는 조금 뭐랄까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서울 시민들이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좋은 공약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본부가 저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서울시가 이러냐는데 도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세계 녹색 기후기금 GCF를 유치할 때도 인천시가 주도를 했고 정부가 도와줬죠. 그럼 서울시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쟁의 심지어 공포로부터 이게 해방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활성화되고 2만 개의 유엔 관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국제교회 일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들어오면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스위스가 유엔 본부가 있어서 스위스가 금융 중심지가 되고 미국도 유엔 본부가 월스트리트가 된 것처럼 상해나 홍콩에서 이탈하는 금융을 서울이 끌어안으려면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서울 뭐 어디쯤에 있으면 지금 용산을 예상으로 해놓은 건데요. 용산 기지창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옛날에 30조 규모로 그 계획했다가